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원수렴 시즌2. 자, 이번 시간 이제 그 주제는요. 기타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특정 유형으로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우리 일명 뭐 농도 문제 유형, 뭐 거속시 문제 유형, 경우의 수확률, 뭐 인류 문제 유형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정식 문제 유형 중에서 그냥 특정하지 않은 거 근데 식을 세워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정식을 세우기에는 뭔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풀 수 있을지 고민이 돼서 이제 실수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조금 다른 관점 갖고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문제 또 오픈해 볼 거고요. 일단 문제 풀이 시간 1분 잡아보시고 그 다음 저랑 같이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오픈합니다. 자, 1번 시간 들여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문제를 방정식 x, y 설정해서 이제 풀려고 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시간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뭐 보통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어떤 예산 내에서 어떤 제한 수량 내에서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의 그 문제 유형에 적합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자, 85,000원 예산이라고 한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탁상 시기가 있습니다. 7,500원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3,500원짜리 두 종류가 있죠. 자, 근데 3,500원짜리 탁상 시계를 이것을 7,500원짜리보다 6개 이상 더 많이 구매하려고 했을 때란 조건이 들어있고요.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7,500원짜리를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 구성 내에서 뭔가 조건을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조건 이겁니다. 7,500원짜리보다 이쪽이 최소 6개 이상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구하는 것이 이것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7,500원짜리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두 개의 개수 차이가 딱 6개까지 났을 때가 요 7,500원짜리 금액을 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4개일 때 저쪽은 10개 산다. 이런 식이 돼야 돼요. 6개보다 더 많이 이상이라고 해서 한 11개나 12개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많아지는 순간 이쪽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최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딱 개수에 대한 범위 차이를 최소로 정해놨을 때가 되겠죠. 이것부터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지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1번에 7,500원짜리 3개라고 하면 그럼 3,500원짜리는 9개일 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요 10개일 때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 11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쉬운 위치부터 먼저 구해두고 나서 뭐 2번이나 3번, 4번 중에서 구해놓고 나서 이것보다 그 전체 값을 작게 만들 것인가 2번, 1번 쪽으로 좀 키울 것인가 4, 5번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한두 개 넣고 답이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2번에 대한 계산식이 조금 편할 수 있겠죠. 10이라는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자, 먼저 그러면 2번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10개는 3,500원짜리에 대한 개수인 거죠. 여기 3,500원. 4개는 7,500원짜리에 대한 개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5,000원 예산 내에서 그냥 딱 끝낼 수가 있겠는가? 이거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35,000원 될 거고요. 35,000원. 아래쪽은 7,500원짜리 4개일 때고 또 바로 곱하기가 안 된다고 하시면 이거 75 곱하기 2 먼저 하고 그럼 이제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다시 한번 2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다시 하면 3만 원. 그럼 두 개 금액합이 65,000원이 아직 예산까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를 늘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1번 쪽이 아니라 뒤쪽에 3번 쪽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3번 쪽으로. 자, 이거 좀 지워보고요. 여기서 여러분 3번 가실 때에도요. 그럼 11 곱하기 3,5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시면 되냐면 10에서 11까지 이거 한 개 늘었고요. 그리고 4개에서 5개로 이거 한 개 또 늘었죠. 그러면 3,500원 하고 7,500원 하고 이만큼의 금액이 그냥 쭉 늘어가는 겁니다. 얼마인가요? 11,000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얼마였죠? 65,000원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11,000원 늘려버리면 여기는 76,000원 되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이만큼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 번 더 늘려볼까요? 76. 4번까지 가게 되면 여기다 또 한 번 11 추가하게 되면 여기는 87,000원이 될 겁니다. 어떤가요? 예산을 초과하죠. 87,000원. 그러면 4번은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에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또는 2번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두 개의 개수 차이가 6개까지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 그죠? 자, 두 번째는요. 2번 넣고 나서 큰 쪽으로 3번 쪽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000원 추가가 된다는 거 같고 바로바로 답이 그냥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문제가 한 3, 40초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것을 남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했을 때도 돼야 되겠다라고 한번 2번, 3번까지 한번 리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봤고요. 자, 비슷한 문제로 하나 더 가볼 겁니다. 정말 비슷한 문제 유형이고요. 역시 시간은 1분 뒤려보고 나서 같이 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오픈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 유형입니다. 예산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개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답을 내주시는 건데 앞에 문제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이 문제 정말로 또 빨리 해결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복습 형태로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내용 볼게요. 사무실에서는 예산 15만 원이라고 일단 예산 정해져 있고요. 자, 개당 8,000원짜리 이제 파일 꽂이가 있고 그 다음에 3,000원짜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자, 파일은 파일 꽂이 개수의 3배만큼만 구매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개수, 즉 파일의 최대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파일 꽂이하고 파일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파일은 파일 꽂이 개수의 3배만큼이에요. 그럼 3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택지상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올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번 어때요? 8개, 3배로 8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없죠. 정수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말이 안 되는 보기인 거고 혹시 그런 게 한 2-3개 더 있으면 굉장히 땡큐인 거죠. 일단 지금 여기선 2번 하나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의 개수가 지금 1번에 6개라고 하면 그럼 파일 꽂이 개수는요 2개일 때예요. 그죠? 6개가 3배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8이라고 하면 여기는 6일 때인 거고 여기는 저쪽이 8일 때인 거고 이쪽은 10일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대입할 때는 뭐 2, 3, 4번 정도에서 먼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3, 4번 중에서 3번 먼저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6개짜리가 지금 파일 꽂입니다. 여기 8,000원짜리인 거고요. 8,000원짜리. 그 다음 18개짜리는 파일 3,000원짜리인 거죠. 자, 우리 예산은 15만 원까지 있는 겁니다. 뒤에 공색을 떼버리고 정리해 보셔도 여기는 6, 8, 48일 거고 공색을 떼버릴게요. 여기는 18 곱하기 3이면 이제 54가 되겠죠. 자, 2개 더하겠더니 지금 102가 됩니다. 100이 뒤에 공색에 붙이면 이제 이만큼이에요. 10만 2천 원. 아직 지금 15만 원까지 금액 좀 더 남아 있어서 그럼 여기서 금액을 키우는 쪽, 4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8개에 대한 8천 원. 24개에 대한 3,000원. 역시 이것도 뒤에 공 3개 떼버리고 위에 것은 72가 될 거고요. 아래쪽은 64가 되겠습니다. 자, 2개 더하겠더니 136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공 3개 붙이면 지금 13만 6천 원이에요. 예산안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키워볼까라고 해서 이제 5번까지 가보게 되면 5번 계산 어렵지 않죠. 30과 10이라고 하면 30에 곱하기 3,000원 바로 9만 원 보일 거고 여기는 곱하기 8,000원 하면 9만 원과 8만 원, 17만 원 바로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예산에서 최대 개수는요. 4번 구성이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식을 세운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분명히 선택지를 정보로 인식을 하고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잡고 가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타 방정식 문제에서만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속력 문제 풀 때 특히나 그렇거든요. 속력 문제 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용에서도 선택지 활용 방법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것도 보통 2, 3, 4번에서 넣고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면 2, 3개 이내에 분명히 답을 내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이용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적성 문제를 이제 대응을 할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것인지 전반적인 그런 방법의 툴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문제 같이 봤고 여러분 이거 복습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분명히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때 공부했던 방법들이 바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